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사 1급 국가고시 제16 2016년도 제14회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볼까요?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 나왔죠. 근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 우리 달리 얘기하면 바로 뭔가 인간 발달의 원리를 묻는 문제죠. 자, 보면 발달은 일정한 순서를 거친다. 맞죠? 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방향성을 가진다.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발달과 변화는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전생애적 발달, 과정, 발달 우리 공부하셨고요. 발달은 특수활동에서 전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거꾸로 됐죠? 전체 활동 또는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또는 특수 활동으로 진행되어진다. 발달을 이해하는 데 사회환경은 필수적 요인이다. 그렇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뭔가요? 발달은 유전 플러스 환경.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자, 발달은 환경 속 인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 보기 4번과 5번 같은 얘기죠. 자, 2번 볼게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역시도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우리 같은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왜 인간 발달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묻는 문제죠. 자, 보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된다. 당연하죠. 클라이언트의 사회 환경보다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여러분, 사회 환경,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소, 유전. 그렇죠. 두 가지 다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더 중요하다가 아니고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겠죠. 사회복사가 파악해야 될 클라이언트에 관한 사항을 사정할 수 있다. 그렇죠.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가장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 그 바로 뭐라 그랬죠, 여러분? 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전체 실천 과정 중에서 이 사정 부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사정이라는 게 바로 뭔가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바로 사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사회복사가 모든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맞죠? 자, 3번 볼게요. 사회 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인간 행동은 단일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아니죠? 단일 체계 아니고 복합 체계죠. 그렇죠? 한 가지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계들이 어떻게 서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체계 전체가 구성이 되어지고 인간 행동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인간 행동은 원인과 결과라는 단선적 관점을 가지고 이해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원인과 결과 이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해한다가 아니고 관점으로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가 맞겠죠. 자, 3번 보면 인간 행동은 체계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변화한다. 그렇죠? 체계 간의 서로 상호작용,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 주고받는 것이라는 얘기했었습니다. 보통 이런 에너지를 주고받는 체계를 우린 개방체계라고 얘기했었죠. 자, 4번 보시니까 체계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소리예요? 다른 부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상호작용,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5번 보시면 거시체계는 인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학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계를 그 규모에 따라서 구분해왔을 때 이제 미시체계, 그 다음에 중범위 체계, 그 다음에 거시체계가 있었어요. 그죠? 보통 미시체계는 개인이나 또는 가족 정도를 미시체계로 봤고, 중범위 체계가 바로 뭔가요? 집단이나 또는 가족 역시도 중범위 체계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반면에 거시체계라는 건 뭡니까? 지역사회 이상. 그렇죠, 여러분? 지역사회나 국가나 또는 법령 따위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린 거시체계라고 얘기했었다. 그래서 체계 이론 중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뭐 가족, 친구, 학교 등은 거시체계가 아니죠. 뭐 따진다고 한다면 중범위 체계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4번 보시면 인간 행동이 의식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지만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이론은, 여러분, 집단 무의식 누구 얘기예요? 이거 집단 무의식자 나오면은 이거는 자 바로 뭔가요?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자의 아주 유일한 주장이죠.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이 프로이트의 이 정신 분석 이론에서 벌려져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 보시면은 스키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랬습니다. 자, 행동주의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작적 조건 이론가였었죠. 자, 보시면 인간 행동은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강화가 된다. 자, 강화라는 말을 쓴 거는 맞습니다. 강화라는 게 바로 뭔가요?
어떤 행동을 반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강화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행동주의자들이 강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적 동기가 요인이 아니라 바로 뭔가요? 외적 자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인한테 오는 외부적 자극, 즉 환경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자들, 특히 스키너 같은 이런 행동주의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경 결정론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외적 자극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이 동기 강화가 된다. 자, 이거 틀렸고요.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중시한다. 자, 스키너는 조작적 행동 이론가예요. 그렇죠? 행동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이 반응적 행동이라는 얘기는 바로 누군가요? 스키너 이전에 바로 이제 파블로프라고 하는 학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고전적 조건화 이론. 자, 그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의 결정력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스키너론을 환경 결정론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자기 효율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규제한다. 자, 자기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스키너의 얘기는 아니죠. 똑같은 행동주의자는 맞는데 자기 효율성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자,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 자기를 제어할 수 있다. 자, 스키너는 절대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인간을 아주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존재,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인간은 굉장히 부족한 존재죠. 그렇죠. 인간을 조금 더 긍정적 존재로 보기 시작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제적 힘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두라나.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인본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뭐 인간은 완전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 즉 아주 긍정적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자,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보시면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잡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자율적 도덕성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삐아제는 감각운동기, 전조잡기,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4단계에 걸쳐서 인지가 발달되어진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삐아제 후반기 때 이제 도덕성 발달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도덕성 발달은 어떻게? 전도덕, 그 다음에 타율적 도덕, 자율적 도덕이라고 하는 3단계를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자, 보통 자율적 도덕이라는 것은 뭔가요? 맨 마지막 단계, 즉 이런 형식적 조작기 때쯤이나 형성되는 것이 이제 자율적 도덕이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틀렸네요. 보존 개념 획득하지 못합니다. 맞죠? 보존 개념은 언제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조작기 때 시작이 돼서 구체적 조작기 때 획득됐었죠. 시작은 전조작기 때,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때 획득되는 것이 바로 보존 개념이었었다. 꿈이 현실로 존재하는 것을 믿고, 그렇죠? 상징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발달하고요. 자신의 관점과 상이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자기중심화적인 사고를 한다 그랬었죠. 자,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조금 난해한 문제인데 여러분 삐아제 이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릭슨 이론의 주요 개념과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자, 보시면 전이가 등장합니다. 전이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자신에게 투사한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거는 전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역전이죠. 뭐냐면은 전이라는 것은 거꾸로 치료자가 치료를 받는 자가, 그렇죠? 치료를 받는 자가 치료하는 사람한테 자신을 투사하는 그런 것이 이 전이죠. 지금 여기 설명도 역전이가 맞는 거예요. 창조적 자기, 자, 개인이 인생의 목표를 직시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창조적 자기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 쓰는 용어예요? 이거는요. 예, 이것은 우리 창조라는 말 누가 썼어요? 창조적 자기. 이거 아들러가 개인 심리 이론에서 사용했던 용어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 페르소나, 자신의 자아의 가면으로서 개인이 외부 세계에 내보이는 이미지. 그렇죠. 이 페르소나는 융의 얘기죠. 집단 무의식, 모든 개인이 정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부 구조. 이것도 바로 뭐예요? 집단 무의식, 자, 융의 얘기입니다. 점성 원칙, 자, 에릭슨 하면 점성 원칙 생각나야 되죠. 에릭슨의 3가지 기본 원칙 룰이 뭐였었어요, 여러분? 자아 정체감, 점성 원리였었잖아요. 그래서 인간 발달은 최적의 시기가 있고 모든 단계는 예정된 계획대로 스텝 바이 스텝 진행되어진다. 바로 점성 원리가 맞네요. 8번 보면 반두라의 모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가죠. 그래서 모방, 그렇죠? 관찰학습,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대리 경험에 의한 학습을 말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서 습득된다. 자, 조작적 조건화는 바로 뭐예요? 이게 스키너의 얘기죠. 반두라 같은 경우에는 자, 모델링 과정. 그렇죠. 모델 또는 관찰학습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의 과정, 그 다음에 보존 과정, 그 다음에 운동 재생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뭐죠? 동기화 과정. 이런 네 가지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행동이 학습되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조작적 조건화는 스키너 얘기입니다. 시연을 통해서 행동을 습득할 수가 있다. 자, 시연이라는 게 바로 뭐죠? 운동을 재생해 보는 게 시연이죠. 그 다음에 각 단계마다 칭찬을 해주면 효과적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이 강화물이 되는 거죠. 칭찬이. 자, 그 다음에 쉽고 간단한 것부터 습득하며 점차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진전되어진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9번 보시면 로저스의 현상 이론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성격의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시험에 거의 안 빠지고 맨날 나오고 있죠. 자, 보시면 창조성 맞습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맞고요. 실존적인 삶을 산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 그죠? 자, 선택과 행동의 자유의식. 자, 맞습니다. 가만 보면 다 좋은 말이네요. 그죠? 자, 10번 보시면 성격 이론과 학자 및 주요 개념의 연결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볼게요. 분석 심리 이론. 자, 융 맞습니다. 도식이란 말 등장하죠. 이 도식은 누구 얘기예요? 이건 삐아제의 얘기죠. 인지발달 이론의 삐아제가 도식이라는 얘기 쓰고요. 스키마라고도 하죠. 인본주의 이론, 자, 메슬로우 맞습니다. 결핍의 동기 맞습니다. 결핍 동기 바로 뭐예요? 생리적 욕구, 문제 해결 안 됐었을 때,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해결 안 됐을 때, 그걸 이제 결핍의 욕구라고 했었죠. 자, 2번이 맞네요. 개인심리이론 아들러 맞죠? 자, 페르조나는 융의 얘기죠. 정신분석이론 프로이트, 아니마도 융의 이론입니다. 인지발달이론 삐아제, 열등감, 자, 누구에게 이거? 아들러의 얘기죠. 열등감, 그리고 보상, 우월을 향한 추구 또는 우월을 향한 노력, 이건 아들러의 얘기했었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 문제가 자꾸 진화가 돼요. 우리가 2013회 시험에서는 보통 학자와 그 학자 이론이 맞는 것은 이렇게 묶여져서 나오다가, 그렇죠? 조금 더 진화돼서 정신 역동 이론 학자가 아닌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제는 그 학자들과 그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주요 개념들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보시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꼭 시험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각각의 이론의 주요 개념들, 그러니까 성격 이론을 공부하실 때는 성격 이론의 주요 개념들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을 어떻게 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가 공부하시고, 세 번째는 그것이 사회복지 실천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을 갖고 각각의 성격 이론가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보시면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 수정에 유용하다. 자, 행동이란 말 나왔고 수정한대요. 이건 행동주의 이론가들, 즉 스키너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하는데 유용하다. 자, 맞죠? 왜냐하면 메슬로우가 만들었던 그 이론 자체가 욕구 위계 이론이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욕구들을 순서별로 나열한 것입니다. 중년기 이후에 발생하는 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자, 중년기 이후의 노화 현상, 중년기, 노년기 학자 생각하면 누구예요? 바로 융이죠. 자, 클라이언트에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갖는 데 유용하다. 이것은 메슬로우 얘기가 아니라 로저스의 이야기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생애 발달 단계를 사정하고 개입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생애 발달 단계 사정하고 개입의 유형을 결정한다. 전체적인 생애 발달을 얘기했던 학자는 바로 누구예요? 에릭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으로 따진다면은 2번이 맞겠네요. 시험 보시면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도식. 이것은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쓰는 용어죠. 자, 음영이라고 했었어요. 이것은 융의 분석심리이론에서 쓰는 용어고, 평형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평형 상태라고 하죠. 보통 이퀄리브리엄. 이것도 삐아제 이론에서 쓰는 용어고, 뭐 행동조성 같은 것도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제 행동주의 이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죠. 관찰학습이라는 말, 이게 바로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 맞습니다. 관찰학습 또는 모델링 과정,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13번 보시면 삐아제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전생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 전생의 발달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전생애적 발달 단계 얘기하고 있는 학자 하면은
누구 생각나야 돼요? 스키너하고 그 다음에 융 생각하셔야 되죠. 자, 발달 과정에서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니지.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 될 수 있다. 성인이 아니라 보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의 인지 발달을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동을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죠. 문제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인지 발달 이론의 비판점이에요. 그죠? 아동은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 없이도 인지 구조가 발달될 수 있다. 답이 이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달되어진다 그랬어요. 이 피아제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인지 결정론자들입니다. 결정론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4단계를 걸치면서 어떻게 각각의 연령별로, 그렇죠? 연령별로 그 시기에는 이러이러한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정론자들. 자, 그 대표적인 결정론자 누구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 같은 사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아동기 7에서 12세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됐습니다. 자,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다. 이건 청소년기 얘기잖아요. 그죠?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고 보존 개념 획득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추리 및 조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자, 가설을 세우고 연역적 추리까지 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피아제가 얘기했던 가장 마지막 단계의 발달, 인지 발달 단계죠. 한 가지 속성에 따라서 대상을 배열하는 서열화도 가능하다.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자, 중년기 40에서 64세 정도를 봤는데요.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성격이 성숙해지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어진다. 자, 성격이 성숙해지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성 정체성은 어떻게? 남자한테는 어떤 게 생긴다 그랬었어요? 아니마. 여자한테는 아니무스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처럼, 남성은 여성처럼 바뀌어진다는 것이 융의 이야기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바로 중년기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삶의 경험으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노화가 점차 진행되어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이 약해지고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생산성 대 침체성에 해당하는 시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얻어야 될 획득값은 뭐였죠? 여러분 뭐였었어요? 배려였었죠. 배려. 기억하십시오. 배려. 자, 호르몬의 변화로 성적 능력이 저하되어서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서 우울증, 그렇죠. 우울증 증상이 발생하고 그것과 그다음에 환경적 변화, 즉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남편도 밖에 나가서 골프만 치고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남아서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 영어로 empty nest syndrome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17번 볼까요? 태아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달 장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혈우병은 X염색체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맞죠? 혈우병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혈액 내에 혈소판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어떻게 되나요? 혈액에 응고되지 않는, 즉 상처가 났었을 때 응고되지 않는 병을 우리가 혈우병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보통 반성 유전이라고 했었고 남자 아이들한테만 발생을 했었죠. 터너 증후는 X염색체를 하나만 가진 여성에게 나타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 남자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공부할 때 어떻게 옛날 가수 중에 티나 터너라고 있었습니다. 티나 터너. 그래서 여자가 그냥 막 남자처럼 막 억세게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시라는 얘기 했었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터너 증후군의 반대죠. X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남성에게 나타나고 다운 증후군은 23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염색체 수가 47개 아니죠. 요게 틀렸네요. 페닐케톤 누증은 아미노산을 분해시키는 요소가 결핍된 열성 유전자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미노산 분해가 안 돼요.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3대 영양소 중에서 열량을 내는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완전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사용될 때 아미노산이 됐고요. 그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어지고 남은 찌꺼기가 요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암모니아가 된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대사를 하지 못해서 몸에 독소가 쌓이는 병, 그걸 우리가 페닐케톤 노증이라고 했죠. 자, 17번 문제도 매년 태아기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였었고, 태아기 또는 태넥이라고 하죠. 신생아들에 관한 얘기.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했었고,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18번 보시면 큐블러 로스가 주장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심리적 변화 과정.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아싸 하셔야 되죠? 왜? 반드시 맞출 수 있으니까.
어떻게 부분 타우수 기억하시죠? 앞에 이니셜 따서 외우시라 그랬어요. 부분 타우수.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요 5단계 걸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단순한 문제 나와서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꼭 나옵니다. 자, 19번 보시면 청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청년기를 20에서 34세로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 규정을 해놨어요. 자, 신체적 기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 맞죠? 자, 주요 발달 과업은 진로, 직업 선택,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준비, 혼인 준비 맞아요. 자, 발달 과업에서 신체적 요소보다는 사회 문화적 요소를 더 중요시한다. 자, 발달 과업 중에서 신체적 요소보다는 사회 문화적 요소. 왜냐하면 이 청년기가 되면 이제 학교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가정을 만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더 등장하게 되고 아동기 이후 인간의 과도기로서 인생의 과도기로서 신체적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어진다고 했는데 아동기 이후에는 청소년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기 전에 청소년기에 관한 얘기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친밀감 대 고립감에 해당하는 시기다. 맞습니다. 이때 획득 과업은 뭐였었죠, 여러분? 에릭슨이 얘기했던 이때 획득 과업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었었죠. 그렇죠. 이때 사랑해야 됩니다. 자, 유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 했어요. 자, 주요 발달 과업 중에 하나는 배변 훈련이다. 자, 3에서 6세면은 프로이트로 따진다면 남근기 0에서 1세까지 학문기, 그 다음에 1에서 3세까지가 죄송합니다. 0에서 1세를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0에서 1세 구강기, 그 다음에 1에서 3세까지를 학문기, 그 다음에 3에서 6세까지를 보통 남근기라고 얘기했었죠. 자, 한번 볼게요. 주요 발달 과업 중에 하나는 배변 훈련.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삐아제 구체적 조작기 아니지. 콜버그 인습적 수준의 도덕성 전혀 아니. 에릭슨 발달 등 신뢰감 대 불신감은 언제적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유아기 때 얘기죠. 자,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물화론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한다. 그 답은 조금 애매하지만 답은 1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21번. 인생 주기별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영아기에는 거식증이 나타난다. 자, 거식증이라는 말 이게 지금 시험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식이장애 중에 한 부분이죠. 식이장애. 그러니까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해야 생존을 하게 되는데 그 음식물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음식을 거부하는 건데 이 거식증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를 보통 언제로 봅니까? 청소년기로 봐요. 청소년기 안에서도 언제쯤으로 봐요? 예, 여자 청소년 아이들한테 거식증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이게 자꾸 나오죠? 왜요? 여자아이들이 이때 뭘 합니까? 다이어트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기억하십시오. 자, 유아기는 주도성도 죄의식, 심리적, 사회적 위기 경험 맞고요. 아동기는 자기중심성이 완화되고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고 청소년기는 상상의 청중 및 개인적 우화도 나타나고 맞죠. 노년기는 자아통합의 시기고 사회관계망의 축소로 사회적 역할이 감소된다라는 말도 맞아요. 자, 22번 볼까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극단적인 정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맞는 얘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성적 성숙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다. 맞죠? 우리가 청소년기 때의 자아정체감을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바로 자아정체감이라는 용어 누가 얘기해 이거? 에릭슨의 얘기죠. 청소년기 때는 자아정체감 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역할 혼란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랬죠. 이것을 에릭슨은 뭐라고 했었어요? 이제 청소년기 때 위기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청소년기 때는 어떻게든지 자아정체감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은 그래서 성적 성숙도 이루어지죠. 그 청소년기 때 우리가 제2차 성징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삐아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맞죠? 자, 힘과 기술이 향상되지만 신체적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 자, 신체적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성장 속도가 굉장히 급속히 빨라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유아기 때를 제1차 급등 성장기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청소년기를 제2차 급등 성장기라고 해서 인생은 두 번에 걸쳐서 영유아기 때, 그 다음에 청소년기라고 하는 이 두 번에 걸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신체가 급등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영유아기 때를 우리가 제1차 급등 성장기, 청소년기를 제2차 급등 성장기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렸네요. 그죠?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이 많은 시기죠. 그래서 어떤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심리적 유예기간이라는 얘기, 에릭슨의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하면 생각나야 될 학자가 누구예요? 바로 에릭슨입니다. 중년기 하면 생각나야 될 학자, 그럼 바로 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학자별로 각자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점,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강조했던 지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23번 볼게요. 영아기. 자, 영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애착관계 및 대상 영속성이 확립되어진다. 자, 맞죠? 애착관계, 누구하고 애착관계예요? 엄마하고 애착관계고.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제 삐아제 이론에서 등장하는 것인데, 자, 언제? 감각 운동기 때 시작돼서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구체적 조작기 때, 죄송합니다. 전조작기 때 획득되어지는 게 대상 영속성이라 그랬죠? 뭐냐면, 눈앞에 있는 사물이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영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어떻게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면의 심정 또는 내면의 각오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 그걸 대상 영속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확립되는 건 맞고요. 모로 반사, 바비스킨 반사, 반사 등의 반사 행동이 나타난다. 자, 모로 반사, 경악 반사라고 얘기하죠. 딱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깜짝 놀라갖고 다리 쫙 펴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을 살살 건질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발가락을 폈죠. 그걸 이제 바빈스키 반사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반사 행동이었었고 영아기 때 행동 맞습니다. 자, 삐아제의 감각 운동 단계로서 목적 지향적 행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얘기했죠? 목적 지향적 행동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뭔가요? 우는 거죠. 울면은 뭐예요? 우는 목적은 아이가 이 영아기 때 우는 목적은 밥 달라고 우는 거고 졸립다고 우는 거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서열화 및 분류화를 획득한다. 여러분, 서열화나 분류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감전구형으로 했을 때 구체적 조작기 이후였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듯한데 삐아제를 잘 알고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즉 삐아제라고 하는 성격 발달 이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발달 이론, 생애 발달 이론 사이에 이 교점을 잘 잡으셔서 두 개를 같이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새 시험 문제가 계속 그런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24번 볼게요.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인간의 생활 양식은 세대 간 전승되죠. 그렇죠. 자,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생득적이라기보다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며 학습을 통해서 습득되어진다. 맞죠?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문화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환경 안에서 습득되거나 또는 학습되어지는 것이 문화죠.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문제 끝까지 봐야 돼요. 보기를. 수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수행을 합니다. 자, 문화 변형은 둘 이상의 이질적인 문화가 접촉해서 한쪽 또는 쌍방의 원래 문화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물체가 섞여갖고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무엇인가가 등장하는 것. 즉 문화끼리 서로 합쳐졌을 때 전혀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문화가 발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문화 변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사회 체계론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개인 체계, 가족 체계, 그 다음에 집단 체계, 조직 체계, 지역 사회 체계, 그 다음에 문화 체계. 이렇게 체계 이론에서 체계들을 나누어서 봤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문화만큼은 시험 문제에 안 빠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화 체계에 관한 얘기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이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다 굉장히 초점을 두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볼게요.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집단 체계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 역할 분화가 이루어진다. 집단 내에서 각각의 역할 분화가 생기죠. 자, 사회와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맞습니다. 구성원들의 감정을 공유하여 자, 규범과 목표를 수립하고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며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구성원들을 지지하고 자극시키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긍정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집단 내에 발생되어지는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긍정적 부분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부정적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 부정적 부분들이 어떻게 사회복지사, 치료자, 즉 집단 치료자의 역할, 능력, 그렇죠? 예, 역량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면서 집단이 어떻게 집단 역동성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공부하셨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공부하셨었어요. 자, 정리됐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 25개를 다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험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성적이 안 좋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자, 당연히 나와야 될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참조해 주시고 항상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인행사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함께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